그렇게 그런 작업이 있어요. 있을 수 있지. 네. 나도 그렇게 느끼면 이제 또 관객들도 느끼고 저는 되게 조용히 이렇게 흡중하게 보여가지고 약간 좋았으면 좋겠는데. 객관적으로 그렇게까지 객관적으로 보면 무슨 질문을 던지지 보다는 내가 솔직하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 너도 나도. 자, 우리 아이가 이분도 이런 거? 에너지가 너무 젊을 때는 모든 분들이 나한테 내가 흡수하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관객들에게 내 마음을 들려주는 그 회개를 한다는 자, 여기 집중해 주세요. 네. 개인적인 토크를 나중에 하시고, 자, 지금 이제 단장님한테 여쭤보세요. 이런 동시대의 어떤 그런 질문들을 우리 서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동시대의 플랫폼은 이런 문제의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지금 우리들이 나누는 시대의 작가들이 작가들에게 던지는 이런 것들을 이 시대의 플랫폼은 어떻게 봐요? 그러면 뭔가 기분이 던질 전에 프레들이 좋아하는 바탕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고 저희 좋아하는 바탕을 선택하는 거지. 그런 게 뭔가 기분을 던진다는 작용을 근데 그 플래톤은 대화를 두 개의 필요한 것 같아요. 각양작생입니다. 각양 접근에서 다 잡고 생각도 생각하시고 물론 다 인간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플래톤이 내 생각에 맞게 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 어디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는 더 느낌이 왜냐면 내가 그래서 플래톤이 내 그림을 마음에 들는다는 거는 여러 개가 있겠죠. 컬러적이나 뭐 스타일이나 그런 게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에 내가 플래톤 내 마음에 두게 표현해준 사람. 근데 내가 말하는 게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모르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똑같아. 그림에서 이야기를 받고 뭐를 얻고자 하는 게 틀림없는 건데 다만 한 가지 어프로치 하는 게 이제 그런 방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객들이 나한테 맞는 내 마인드, 나한테 맞는 그림이 어디 없어. 이렇게 지적을 생각하시고 저는 또 그런 면이 저는 더 그러면 미학적인 예술적인 어떤 조형미 이런 아무 생각도 없이 아니죠. 미술이라는 건 어차피 아름답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표현할 적에 뭐 맞는지 틀린지 몰라도 내 나름대로 아름답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관객들은 근데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삼박사가 맞아야 되니까 내 바라는 게 해석이 되는 거. 또 이쪽으로 그 아름다워야 되니까 뭔가가 마음이 맞아야 된다. 사람을 치면 꼭 얼굴만 있고 되는 건 아니고 마음도 있을 거고 행동도 있을 거고 자기라는 게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바꾸이진 않죠. 여러 가지 정하고 나는 거죠. 질문을 알아봤어요. 예술 작품은 꼭 아름다워야 하고 추억에 대한 어떤 미학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추도 아름다운 거 아닌가? 그 자기 나름대로 왜냐면 구독도 쓰는 거도 그거 어때요? 작가의 작품이 제작품. 아니고 본인이 아니라 예술 작가 작품이 꼭 아름다워야 되는지 추함을 담은 추의 미학이 담긴 작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물론 이제 다른 건 분석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진짜 돌을 좀 약간 옷딱 반에서 이쪽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아름다워요. 추한 부분에 생각을 할 때는 사람이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 100명이 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그 아름다움이 뭐 100% 다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매니아들은 어떤 그 자기 성찰하든지
자기 어떤 치유 방법이든지 자기 혐오라든지 이런 어떤 정신적인 자기의 충격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카타르시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자기 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추함도 자기를 충족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매니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작가 본인이 그런 카타르시스를 해소하기 때문에 그런 작품도 관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함도 미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그 빗자가 우리가 아름다운 빗자 쓰잖아요. 미워하다의 빗자 쓰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같은데. 그건 뭐 한자를 예고 쓰잖아요. 예술가 아무 미가 없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어떤 오랜만이다. 작품은 사람의 감정을 보여줘 감성과 감정을 보여줘. 근데 어떤 작품은 무언가를 사유하게 만들어요. 그런 작품이 사람들이 관람자들이 볼 때 무언가를 사유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글로 작업을 글씨 작업을 물론 많은 사람은 그냥 스쳐요. 그러다가 이제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저희 작품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도된 건가요? 아니면 의도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작품을 한글놀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요. 거기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추가되는 게 생각놀이. 요걸 이제 합쳐가지고 작업을 본인이 작업을 할 때 본인 작업하면서 가장 많이 떠올랐던 단어가 뭔지 각자 한 사람씩 단어하시나요? 내가 내 작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떠올랐던 단어는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떠올랐다기보다는 그냥 공짜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여기는 없는 공짜를 만들어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창조의 창조. 사랑. 나의 작업 모티브가 사랑입니다. 또 생각 많이 안 나오고 딱한 단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거 작업하고 똑같지를 않고. 저는 바람이요. 그래서 저기 있는 제목도 모두 다 바람인데 들어가고 들어오는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느끼는 순간의 바람이에요.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아끼는 게 무엇일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항상 그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다. 아니요. 내가 사람마다 다 소중한 가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뭐 인격이고. 저의 소중한 가치는 그냥 나만의 가족, 내 가족 그런 거를 항상 품고 있어요. 내가 이 다음에 성공을 하더라도 그 성공에만 매립된 게 아니라 내 가족, 나는 가족이 있지 언제든지 돌아갈 내 품이 있어. 그런 사랑을 항상 느끼는 게 한국적인 정서래요. 샤가의 그림을 보더라도 거기는 항상 연인만 있대요. 가족 얘기가 빠졌대요. 근데 제 그림에는 항상 엄마, 아빠, 애기가 있어요. 그 동물 속에도 그거를 저희 교수님이 보시더니 이게 한국적인만의 정서래요. 아크메어 같은 데 나가도 그런 그림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제가 나 한국 사람이구나. 내 깊은 오리지널 한국의 정서를 갖고 있구나 하고 그 생각을 항상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 놀이 생각. 요리 생각.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럼 계속 가족만 살아갈 거예요? 아니면 가족이 안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점차 제 예술이 이제 생각이 확장돼야 나가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가족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가장 많이 떠오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리고 정대만 저는 그 잠깐 좀 일어나는데 허리가 좀 저는 사실 이제 천연염색이라는 거가 있구나 이제 천연염색 대한민국 명인이 지적도 있는데 이 자연을 갖다 저는 지금 저 작품에도 자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아크릴 물감인데 이 아크릴 물감은 한 100년은 못 가요. 되게. 근데 저는 최소한 100년, 500년은 자신합니다. 왜냐면은 자연을 광물 쏟는 거를 그런 걸 갖다가 저는 이제 천연염색도 거의 흙으로 물을 내거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많은 흙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대까지 수입한 띠골을 해가지고 채색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져온 매와 도덕, 그 다음에 이제 텅배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연이에요. 전부 다 자연 물질에서 가져온 게 공통점입니다. 어떻게 이 자연 들어가고 내가 특수를 한 500년 이상 가지고 작품을 남길까 이 생각을 많이 하는 주제는 자연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작품이라는 게 공간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소유한 사람의 시선을 바꾼다. 내면의 어떤 것을 바꾸는 게 좋을까요? 작품의 공간을 갖다 놓으면 공간이 변화가 생기잖아요. 인테리어에. 근데 그게 중요할까? 그게 더 좋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의 그 내면의 어떤 부분을 자극을 해서 그 안에서의 어떤 변화가 중요할까? 어떤 걸 좋아할까?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부장님? 작품의 역할을 그때 잠깐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갤러리 갈 때마다 작품의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그렸는데 A 갤러리 갔더니 이 제목 붙이고 B에 갔더니 이 제목 붙이고 C에 갔더니 이 제목 붙이고 그건 뭐냐면은 어떻게 그 공간을 지배를 하는지 그 그림이 자기 작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작가의 이 공간을 지배하는 그 제목이 떠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냐 어떻게 하냐보다는 먼저 작가가 그 제목을 통해서 뭔가 나타내고 싶다라는 거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관객이 봤다고 했을 때 그걸 그대로 호응하는 거는 좋은데 호응하지 않아도 알아줬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우선이 납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컬렉터 분들이 작품을 사는 경우가 세 가지,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종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그냥 지인이니까 사주는 경우 하나는 정말 이 작품이 좋아서 사는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이 그림을 사면 나중에 돈이 진짜 큰 돈이 될 것이냐라는 세 가지 부위에서 작품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유명 작가를 한다는 것은 바로 시켜서 무슨 창고로 가는 거죠. 창고로. 내가 지인이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한 점을 사줘야지 하는 그림은 약간 그런 약간 소리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산다는 거는 그 사람이 현재 움직이는 동선에 어느 곳에 나도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작품이 그래서 내 작품에 대한 포지션을 어디에 놓을 것이냐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놓여있지만 이것들을 미학적으로 보고 전공관을 봤을 때 레벨 등급을 매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레벨 등급을 먹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공자냐 아니냐, 잘 그림이 좋으냐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현재 각자가 있는 이슈에서 최소의 장소에서 내가 최소의 작품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크고 보이긴 하나 그 차이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작품이
내가 가장 소중한 거잖아.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소중한 객관들은 그러한 자기의 신비성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느끼고 작업에 대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작업할 때는 이렇게 많은 작품에 전시했을 때 늘 비교평가가 돼요. 근데 타작가하고 왔을 때 그냥 누르지 않는 그러한 그 시작 단계에서 지났다면 지금은 어느 작품이나 어느 작가에 있어서 내 작품이 존재성에 대한 것이 느낌이 왔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내가 늘 조정하는 거는 그 차이를 줄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차이를 벌리기 위해서 차이를 벌어지는 걸수록 내 존재가 돋보이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미래 때는 그 차이를 최대한 줄여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에 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내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모더니즘 아까 동시대에 나왔지만 지금도 저는 이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탈되어 있다라고 해서 저는 동시대를 지난 이 시대의 미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그 차이를 줄이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당신의 차이를 높이 차이를 두어서 내가 존재성을 극히 느끼는 것보다는 너와 나의 차이가 없이 없는 그 존재성에 대한 가치성이 우리 인류가 마지막 선택해야 할 길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작품들은 저에게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작품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 주세요. 첫 번째 무슨 질문을 던지는지 사람이 좀 물었으니까 저는 사실 질문을 던집니다. 내 작품을. 근데 동시대 질문이고 동시에 고민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의도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동시대하고 떠질한데 예를 들어서 조각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어떤 역사적인 과거의 스토리가 와가지고 하나의 고정이 되고 그 고정된 것을 미래 사람들의 관객들에 보여주는 하나의 정체된 어떤 그 표현, 정체된 이야기의 집이야. 난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조각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한 작가들 보면 어떤 표정도 있고 그 뭐 여러 가지 그 스토리에서 어떤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정된 것들을 고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고정된 거에서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를 추격을 해가지고 관객들이 던져준 것 같아요. 내가 보는 조각에서는. 근데 그거는 하나의 강요 같아요. 그러면 이런 작품에 이런 거 아느냐, 이런 표정이 왜 나오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강요를 같아요. 자, 이 조각이 강요되고 그 공간을 그렇게 그 지배를 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좀 액션 페인트도 있고 기계술도 있어요. 그건 뭐냐 시간의 예술이란 말이에요. 시간의 예술. 자, 그럼 시간의 예술을 던지는데 어떻게 던지느냐? 조각으로 시간의 예술을 던집니다. 그래서 저는 연출이라는 개념을 좋아합니다. 연출. 어떤 거냐면은 저게 마리오네트예요. 연출이 됩니다. 내가 이런 자세를 있지만은 이렇게 손들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컨셉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해보고 손들고 이렇게 해보고 나서 내 나름대로 그 연출에 대한 표정이 있긴 하지만 의미를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컨셉이 많이 모이면 풍부하게 되겠죠. 근데 관객이 볼 때는 저걸 어떤 표정을 보고 어떤 연출을 하겠다라거나 생각이 떠오르냐, 그 던져주시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저걸 연출하고 싶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되게 막혀버려요. 왜 막히냐?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런 생각을, 그 조각을 가지고 해본 적이 없어서 나는 조각도 파괴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연출할 수 있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던져주고 싶다는 또 그렇게 대답을 받고 싶은데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또 한 번 아시면은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조각을 난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실제로 여기 노스도 아까 설명하신 것 같아 해주고 싶었는데 지금 안 나타났어요. 오늘은 이제 본인 작품을 이제 관객들이 많은데 관객들이 내 작품을 보고 돌아갈 때 어떤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어떤 질문이기를 원하는지 한번 얘기해
거 아닌가? 그거 얼마예요? 작가들이 제일 듣고 싶은 게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이 작품 얼마예요? 얼마에 갈수 있어요? 이야기. 저 같은 거는 저기에 앞에 서 있는 순간만큼 이제 누가 다 얘기해서 있잖아요. 치유라고 하니까 굳이 치유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저 앞에 서 있을 순간만큼은 내가 아까 유년 시절 그런 걸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건 이제 유년이라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우리 자연적으로 지적인 태어날 때는 순학설 순수 어쩌죠 하면 누구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집에 서 있을 때만큼은 마음이 좀 정화되고 깨끗하고 뒤돌아섰을 때 언제 도시에서 생활할 때 생활할 적에 저게 풀어나갔을 때 그 마음을 느껴서 이 풀도 저는 저 근본적인 게 저 풀도 나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것도 그냥 아무 데 가서 채취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러니까 어디 차 가면 죽도록 안 가요. 내 동네 골목길 다니고 막 이런저런 다녀가지고 제멋대로 자라고 바람 맞아가지고 그렇게 자란 풀들이 있어요. 그럼 나하고 눈이 맞죠? 그러면 이제 나하고 교감이 됐어요. 그럼 그때 이제 선생님 생각이 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전적똑같이 어떤 사람이 저걸 봐서 어릴 때는 그런 걸 느꼈지만 보고 나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지난번에 과거를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유추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걸 바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바라냐면은 나는 원래 팔기를 포기했습니다. 팔기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보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어떻게 보고 하느냐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공간의 아우라가 공간의 그 분위기가 있어요. 이 공간에 나만의 아우라가 아니고 나만의 공간이 아니고 이 작가들이 모여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뭔가 주는 게 있어요. 그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각 갤러리마다 분야가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다양하고 화려하고 여러 작가들의 어떤 어떤 활기찬 이런 어떤 이렇게 뭐랄까 시적인 게 아니라 밝고 넓고 화기하고 이런 분위기. 자, 이런 공간의 아우라 이 분위기만 갖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 나 이런 분위기만 알고 가도 좋겠다. 근데 그게 제 관계가 바라는 생각이에요. 진짜 말씀이 길겠는데 늦게 왔어요. 제가 진짜 보여? 선생님 얘기하세요. 선생님 먼저 얘기하세요. 내용 말씀 자, 제가 처음 와서 느꼈을 때는 저기는 이제 처음 왔을 때 그런데 딱 느꼈을 때 아트케어도 우리가 가고 싶잖아요. 많이 가면 거기는 이제 애들이 자기 나름의 필요해서 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그게 아주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게 하나도 못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작가들이 굉장히 군 같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꾸 자기 순수한 걸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걸 굉장히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저거 볼 때 저건 나를 때리는 거 아니야?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해서 순수하게 하고 저건 100% 누가 보면 맨날 오면 조용하대. 마음이 정화되고 여자가 했네. 그리고 젊은 사람이 했네. 그래가지고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반드시 나가실 적에 이 안에서 제일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어떤 그림이 기억에 남느냐 안케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좋으세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너는 어디 가면은 전철 하나 딱 타면 이거 만약에 지구가 다 부상나서 여기만 살았어. 너의 방식으로. 그럼 내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할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 자리도 가면 내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자고 나면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서 그림을 했을 때 애들 어디 가면 너 여기서 네 맘대로 가져봐. 어떤 사람이 나 갖다 놓고 너 여기서 네 맘대로 가져봐. 그러면 항상 고르는 게 그래요. 난 저거. 그럴 수 있는 느낌을 갖는 거를 좋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여러분들 한 사람 멍한 사람 길 가다 놓고 딱 놓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가져봐. 그게 제일 자기 느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보면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시기도 많고 하여튼 좋은 그런 게 딱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이제 학교에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역시 이제 일반 사람들은 조금 뭔가 이제 내면의 어떤 것들을 간곡히 뭔가 필링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런 뭔가 생각을 던져주는 작품을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계층의 다양한 마음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담이고요. 여튼 또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 할 말 있어요? 저는 잠시 자기로 있는 시간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의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니까 잠시 본인 자신으로 있는 시간, 그걸 바라보는 시간. 찾는 시간. 네. 그러니까 제가 그게 필요해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빛을 바라보는 그 시간 동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과거로 미래로도 가 있지 않은 그냥 지금에 머무는 시간. 그러면 이제 정말로 불안이 없는, 그리고 세상을 진짜 자기 자신으로 있는 그 시간이 사실은 별로 없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저한테 필요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거더라고요. 그게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마음이 닿는 사람이 있으면 잠시라도 본인으로 있다 가는 시간만 줄 수 있으면 제 그게 바랍니다. 존재 자체, 자기로서의 살아가는 사람 참 드물죠. 이 화이트 작품의 제목이 어디든지 내가 갖고 있는 곳이 중심이다의 주제예요. 이 작품의 제목이. 우리는 늘 내가 갖고 있는 이 땅이, 이웃이 중심이라는 걸 모르고 많이 살아왔잖아요. 왜냐면 나보다 권력이 센 사람이 중심인처럼 느꼈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학교에서 중심이었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저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땅이 중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근데 저 작품의 제목이 그런데, 내가 누구하고 비교하다 보면은 언제든지 내가 부족함이 많이 느껴요. 그 너무 슬프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러다가 비교해보니까 내가 너무 슬퍼. 그 슬픈 마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냐라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내가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면서, 내가 굿다이, 나 좋았어, 나는 내가 아무도 생각을 다 소비하고 살았어라는 그 마지막 화두를 던져 주는 방법이잖아. 나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언제까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냐, 또 내 작품을 골라놨는데 내 옆에 있는 작가와 내 작품을 비교할 것이냐라는 거야. 그것이 아까 말했듯이 내 자신의 존재성에 대한 그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타자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존감이죠. 근데 이제 또 제가 생각해보는 건 작가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앞에 지나가는 생각은 책에서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동생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늙으신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그런데 자기는 또 나이 어린 소녀고, 그런데 계속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갈 새가 없는 거예요. 공부도 할 수 없고, 계속 물론 아프리카에도 수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나로서 살아갈 시간이 있을까? 나에 대한 나로서 무엇을 찾아가고 이게 나로 사는 건가? 내 인생이 이건가?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닌데, 이런 어떤 그런 고민이 사람들한테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다른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업이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 멈추어서 이대로만 계속 할 건지, 현재 작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진행할 계획인지, 그거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질문은 많이
제가 어떻게 칠지 모르겠을 때가 오늘 갑자기 맞아 이걸 해야 되겠다 아이디어라고 또 박수를 보고 어디 목표를 두고 하는 건 없고 여기서 또 작품 보면서 깨달은 거가 많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한 느낌이기 때문에 가슴도 막 떨려요. 모르니까. 그게 고정됐던 데는 지루할 겁니다. 근데 그 이렇게 느끼면서 그 순간이 너무 짧다고 저도 지금이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 작업을 어떻게 확장되고 주만 얘기하는 거 같아요. 아니요. 저는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지난번에 처음 뵀을 때 제 그림을 아주 정확하게 저보다 잘 표현해 주게 알아봐 주셔가지고, 진짜 굉장히, 그래도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조금 그래도 또 어느 분한테는 공감대를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도 그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느끼라. 사는 동안에 자기를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뭐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또 이렇게 살았고 이런 사람 신발을 맺는 위해서는 느껴야 되고 뭐 공부해야 되고 뭔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했었는데 저거는 지금 제가 생각해서 저 그림 순간만큼은 거기에 100%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발표도 하고 이제 이렇게 내놓으면 아직도 한 30%까지 표현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저 방향으로 더 깊이 있게 딱 이렇게 우리 단장님처럼 딱 한눈에 느낄 수 있는 알아볼 수 있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할 것인가 여기에만 계속 상해는 우리 작가님들한테 지금 여기 이제 전시장에서 조형물로 굉장히 전시장이 아름답게 그리고 또 이제 이 전시장에도 조형물로 저기 그림이 세분하게 두 개 있어요. 네, 저 작품이 이 전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느낌을 좀 말씀해주세요. 저게 작품이었어요. 난 저기와 그저 런웨이를 위해서 모델들 나오는 거는 게이트인 줄 알았어요. 작품이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저게 이제 끝났다면 지금 작품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막 말을 막 근데 어쨌든 한 자리가 저기 이쪽으로 그 가운이나 중앙 쪽이나 정면으로 이렇게 왔어요. 왜냐면 콜라도 좋고 또 의미도 이렇게 해서 개성문 같은 개는 우리 생각을 해서 그거에 뭐 의미를 준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판에 저기 그 작가님 거 저거 하나 때문에 여기 전시가 제가 엄청 좋아해요. 진짜 저거 없었으면 그게 뭐 분명 모르겠지만 저 작품이 굉장히 좋고 퀄리티도 있고 되게 좋아요. 근데 다른 데 진짜 아트페어나 다른 데 가서 저런 거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귀한 손님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네, 또 저 기둥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파리에서 열리는 앙드팡단의 제 졸업을 찍은 거를 제출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 앙드팡단이라는 것 자체가 그 옛날 그 분위기한 시대부터 결국에는 주제가 그거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서로 경계가 없는 어떤 형식으로도 내도 되는.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 지금 옴니버를 그 다음에 준비하는데 너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고민했던 거나 지금 선생님이 펼쳐놓고 싶어하는 이 다양한 얘기나 결국에는 저처럼 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지금 그러니까 그게 그 과거에 파리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 문화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통하는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봤던 저 분은 똑바로 안 서 있어요. 빈님이 서 있어요. 빈님이 서가지고 쳐다본단 말이에요. 근데 가운데를 보면은 한없이 까매가지고
깊어. 왜 깊으냐면은 속을 까맣기도 하지만 겉에 스테레오를 해가지고 반짝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속이 까매서 깊이를 줘요. 그러니까 어딘가 새로운 깊이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드는 느낌을 이런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저 밑에다가 약간 그 사이카 같은 불을 하나 달아서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거기에 비치면은 그 검은 시커먼 안에 별들이 다 다닐 것 같아요. 별들이 막 돌아다닐 것 같아요. 별들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모양을 내면 한증이 되는 거예요. 아예 모양 없이 깊이만 주는 어떤 그런 단순함이 사람을 더 깊이 빨아들이지 않을까. 왜냐면 뭐가 주면은 거기에 한정되어 버리니까. 근데 저게 비스듬히 있고 또 양쪽에 어떤 블랙홀 같은 깊이 있는 어떤 그 안이 오히려 사람의 생각을 빨아들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보게 됐어요. 근데 또 가서 러닝할 때 사람이 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 옆으로 쏙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창조적인 같은 느낌을 의도적으로 주려고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었어요. 그거보다는 삶이 천하보다는 저 자체 속이 까만 거, 함몰된 느낌, 함몰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뭔가 깊이를 넣어주는 느낌. 그게 이 전시장이 여기만 아니라 어떤 그 확장성, 그 안의 확장성. 왜 블랙홀이 쫙 빨려 들어가면 뒤가 뭐가 쫙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런 확장성도 좀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 작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작품 위치가 저 위치가 아니라 출입구 위치였으면 너무 좋았겠다. 왜냐면 길이라는 느낌도 들고 시장이라는 느낌도 드는 그런 작품인데 작품 자체가 이게 출입구에 있었으면 저 공간 자체가 이 전시 공간이 굉장히 다른 우리가 봤을 때 작품이 안 보이는 작품도 있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근데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어 보였겠다. 그리고 저 지금 설치물은 굉장히 빛났겠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처음 딱 출발하는 순간에 사로잡으니까 빛났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작품이 너무 좋거든요. 길이라는 아직도 그 작품이요. 서른서너 와가지고 있는 거라도 아직도 나는 저거 그 패션쇼 보내다가 아니 패션쇼라는 그건 들었어. 그래서 나 아직 자세히 못 봐가지고.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저 작품이었었구나. 근데 그런 얘기 드는데 그렇다면 저도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 윤곽연이 대단하잖아요. 저것도 근데 지금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저는 좀 약간 저걸 밀고 들어오면서 저 윤곽을 저 입구까지 깔고 이거를 이제 이 앞에다 세워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면서 한 번쯤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정식으로 세우면 괜히 문인 줄 알아요. 저처럼 피타카를 세웠을 때 그걸 들어왔을 때 이거 왜 이렇게 작품이라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작품이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들어가고 나가고 될 수 있으면 거길 지나가게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제 옆에 있으니까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못 들어갈 거야. 근데 은광으로 깔아놔서 어떤 사람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 입장에다가 그렇게 해주면 공간적으로 저기 공간 여기 오는 어떤 작가님이 생각을 작품이 아니야. 근데 작품이야. 라고 의도 속에 있는 작품이지. 아무래도 좋죠. 작품이건 아니건 저는 여기 전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기에다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설치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굉장히 내밀한데 원래는 이제 두 개의 문을 두 개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 하나 있고 여기 이쪽에 세 개를 느끼면서 어디서 이렇게 문을 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렵긴 하는데 그냥 아무 데서나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출발점 내지는 그 능력화를 할 수 있도록 경주경이라는 쪽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했고 다 생각했죠. 그런 거 없이 그러나 한계점이 있어서 이 전시장 안에서 친구자로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모델입니다. 모델 협회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저께 이걸 누가 했는지 알아? 누가 저걸 만들었는데 키메라에서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작품을 보고 이제 연애를 할 때 이게 좁아. 이게 뭐 모양새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모델들은 이제 항상 숨어 있다가 나타나거든요. 숨어 있다가 그 연애 거기서도 야, 머리 보여 그러고 이제 나 숨어 있었어요. 더 하라 뭐 나한테 궁금해 죽겠지 나도 딴 데서 뭐 작업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작품을 패션쇼라고 한게 이렇게 뭐 서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숨어 있었다는 거 나오잖아요. 많이 보셨죠? 패션쇼 할 때. 근데 그걸 갖다는 일부러 어떤 모래 어떤 분이 이렇게 해갖고 해서 했는 줄 알았더니 의도가 그게 아니래 보니까 여튼 그래서 그 거기 숨어 있다가 저 문을 통해서 딱 나오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고 생각을 잘했다고 보는데 나로서는 이렇게 옆으로 가는 바람에 그게 중요한 게요. 네. 제 의도가 저게 원래는 제가 의도는 50cm예요. 간격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저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부터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개념 미술의 저의 이제 작업의 시초예요. 생각이 이게 뭐냐 그거야 돼 말아야 돼 너무 좁네 여기 생각 그러니까 어떤 존재에 대해서 또 아까 이제 박대민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 까만 블랙홀 같은 뭔가 흡수돼서 빨려 들어가는 존재가 흡수되고 빨려 들어가면서 없어지는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또 나가니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하나의 흐름이에요. 통로. 어떤 기둥도 아니고 문도 아니고 어디랑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존재가 지나가는 통로. 그러면서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건데 사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접근하기는 쉽진 않은 그냥 뭐 저게 뭐야 그 질문부터 이제 작품에 대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한 거고 제가 볼 때 이제 칼라 입장에서 볼 때 여기에 다양한 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작품 저 까만 색깔이 이 모든 다양성을 다 흡수해서 무게감을 다 주기 때문에 이 전시장에 이 다양한 복잡한 거를 굉장히 단순화시키면서 흡수한 거예요. 무게감을 준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네,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저게 만약에 없었을 때, 저 까만색이 없었을 때, 굉장히 색에 흡수하는, 그래서 이 다양한 색깔을 하나로 응축해 줄 수 있는 그거는 없는 거거든요. 다 흩어짐이지.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작업할 때, 색이 다양하게 썼으면 굉장히 강한 짙은 색깔을 거기다 넣어주면 그 색깔을 통일감 있게 딱 묶어주거든요. 저 기둥에 블랙홀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개념을 떠나서 이걸 도움이 되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옴니보 아트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너무 우리 김연아 작가님이 힘들었겠다. 애니명을 모아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 도대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일을 그냥 정답만 나와요. 다른 거 없어. 나한테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내가 박수도 하고 싶어요. 저런 식으로 활동하고 그다음 바람직한 그런 느낌, 다른 페어하고의 비교해서 봤을 때의 장단점이랄까 느낀 거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다음 바람직한 어떤 앞으로 뭐 개선점 같은 것도 말씀하는 거예요. 난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이게 네. 저는 또 말씀드릴게요. 자리가 여기 안에 사진을 잡으다 보니까 제가 그만이 좀 확 났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주무정거리가 또 어떻게 다 벽에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랬는데 뭐 작품들을 보니까 작품들도 다 있고 또 특히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 추진하시니까 또 만족을 하고 또 일단 저는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작가님들을 뵐 수 있는 것만 저는 그게 목표였어요. 아, 그러세요? 네.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사실 만날 일이 잘 없잖아요. 그렇게 저는
선생님 그러면 박정숙이요. 오늘따라 한참 제가 두고 왔네요. 작품이요. 또 거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 제가 정상적인 벽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작품 관리 너무 강해요. 파티션. 예. 건물에다가 파티션을 닦아서 그런 상태라서. 작품이 좋아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그랬어요? 작품만 보여요. 뭐 전체적인 그림보다는 진짜 처음으로 느끼는 건데요. 이제 작품 뭐 여러분들도 다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런 걸 느껴요. 이제 하면서 굉장히 세심하시고 배려도 많고 또 이거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하는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시고 뭔가가 하여튼 차시간에 땅을 10m를 팠는데 더 파보시려고 하는 거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작가로서는 어떻게 보니까 굉장히 뭐 편하기도 하고 다 생각하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이렇게 작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얘기 나누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진부하기도 하고 학생 때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기회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느낌도 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하여튼 저는 참 처음이긴 하더라도 용기의 천사가 아니고 정말 정말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너무 요즘으로 가라서는데 건강 상할까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화제를 치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에서 많이 또 이렇게 즐겁게 잠깐 보는 같은 있어서 이렇게 얼굴도 빨아놔야 하거든요. 저기가 되면 또 서로 정보 공유되고 그런 것 같아서 또 옴니버에 대해서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옴니보 제17회 참석하셨잖아요. 김혜나 작가님 덕분에. 근데 이 공간을 분당해 주는 박혜민 작가님 그 조각 작품에 너무 감사함을 표해요. 공간을 빛나게 하는 작품들이 있구나. 그리고 공간 배치를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공간 배치를 해서 각 작품들이 돋보이게 할까. 관객이 갔을 때 와, 그 하나하나 작품이 가슴에 와 닿게 공간 배치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 또 기업을 성형하는 여자라는 책을 또 스틸을 쓰셨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강하고 열정적이고 개척하는 그냥 불도저 같이 개척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저는 사가지고 단숨에 읽었는데 뭐 이게 홍보는 아니지만 이 전시를 기획하고 앞으로 이끌어갈 선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박수 쳐주고 싶고 또 19회 옴니보 아트쇼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각각 염려를 하시지만은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마무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할 때 몇몇 마음이 있는 작가분들은 청소 혼자 바닥 청소 다 하는 거 도와서 같이 해드렸는데 이번 전시 마무리는 몇 사람이 마음 앞에서 도왔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작할 때 네. 우리 백공 선생, 네. 우리 또 박봉식 작가님 네. 엄청 고생 많이 네네네 고생한 거 알아요. 하셨어요. 네. 늘 남아 계셨는데 그럼요. 엄청 고생하셨어요. 이분도 진짜 너무 애쓰셨어요. 마지막 끝나면 선생님들과 이거 많이 하는 네. 그리고 홍 작가님이랑 작품 중에서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다른 관람객도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저 하얀 작품에 작품 하나만 있는 거랑 하나가 붙여져 있는 거랑은 머릿속에 상상해봤어요. 저를 아니 띄웠을 근데 때 작가님 그 전에 이후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누가 수시간 안에 뛰어갈 거 그쵸. 안 뛰어가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만 원짜리 붙였는지 전 듣고 싶어요. 작가님 직접 이게 그걸 놓치면 못 듣는 얘기. 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궁금하게 생각해요. 왜 저는 만 원이 필요한 선생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공유 좀 얘기할까요? 네. 백공보다 가난한 사람은 네. 만을 떼어가서 평평하게 맞춰가라 그 얘기고 나보다 부자니까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은 돈을 묻혀서 나하고 또 평평하게 맞춰가라 그런 의미.
내가 생각합니다. 그냥 아까 저는 모든 게 차이를 줄이다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공이즘이라고 하는데 그걸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자랑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빙 오면은 술과 밥을 사요. 저보다 좀 어려운 사람은 제가 좀 부족하지만 술과 밥을 사야 돼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3만 원씩 사잖아요. 친구가 나하고 3만 원 차이가 줄어들잖아요. 그것을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작품을 하고 있는 작품은 독특하고 거예요. 조용히 작품 앞에 돈을 넣는데 좀 여유가 있으면 돈을 내놓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고. 네,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옴니버 아트쇼에서 또 하나의 행사로 갤러리스트 작가 토크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이 어땠는지 사실은 저도 처음이고 우리 작가님들 어디서 또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나누니까 참 좋네요. 느낌 한마디씩 하시고 못하신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반장님 좀 지루하셨나요? 네. 말씀하시죠. 네, 여러 작가님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또 다양한 작품을 봤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앞으로 옴니버 아트쇼에 있는 작가님들 유심히 좀 보시고 네. 좀 갤러리에서 좀 많이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박수 좀 쳐주세요. 잘 봐주세요. 네. 할 말 다 했네. 또 하라고 하니까 이제 어색해지네. 이제 토크쇼에 대해서 토크쇼요? 작품도 청해줍니다. 이 토크쇼가 약간의 그 갈증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갈증 뭐냐? 예술에 대한 갈증 같은 거, 그에 대한 이익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남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어떻게 얘기하는 걸 받아주는가? 그런 갈증이 있는데 그런 갈증을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그런 기회를 이 토크쇼를 줬으니까 다른 분의 의견, 내 의견 같이 하는 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못해서 아쉬움이 있죠. 밤새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네. 정재환 교수님. 내가 이 오지랖이 넓은지 아니면 이렇게 좀 풀수가 있는지 어떻게다가 이 카메라 손대고 오프닝 할 때 무슨 떡치기를 하자 뭐 사물놀이를 하자 또 뭐 팩줄줄 하나 제안을 하고 나서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나 그 이후도 좀 이렇게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떡치기 뻥치기를 누가 아이디어냐고 막 물어보고 이렇게 뻥치기가 3개씩 다 맛들 보셨죠? 못 먹으신 분 계세요? 저도 못 먹고 그날 저는 물 한 모금도 못 얻어 먹었어요. 아 이거 못 얻어 먹었대. 120개를 준비했는데 다 나갔어. 없어서 나중에. 아니 이게 이렇게 못 드신 분, 딱 못 드신 분. 인기가 있었나? 다 먹었는데 한 분 빼고 못 먹었어요. 두 사람 빼고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가 어울린다 미술전시. 내가 이 미술전시 오픈에 가면 그동안 뭐 성악을 한다든가 바이올을 킨다든가 고생했는데 그거 버리고 시계하고 사물 이렇게 퓨전 사물에서 뭐 선글라스 그다음에 패션처럼 제품으로 원래 하려고 했는데 기획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 나서 그럼 나보고 하라는 바람에 떡도 두 알만 들여다 반으로 줄이고 한 알을 줄이고 많이 그리고 또 사물놀이도 이제 막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끝나고 나서 제가 수십 통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재밌었다고 시장통 같았다고. 맞아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재밌었다고 그래서 다음에 이걸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는 이 제품 뭐 아니 작품도 있지만 이런 오픈 이런 게 재밌어서 과감하게 이제 해봤는데 좀 자신감도 생기고 또 뭐 지금 그런 기회가 있으면 뭐 다른 아이디어가 많이 있으니까 불러주십시오. 이런 게 취미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럼 맞아.
싶은 말이 있어. 네. 제가 맨 있습니다. 제가 이 그 옴니버 아트쇼를 처음 알았고 이 기회에서 처음 알았어요. 참석하는 건 처음이고. 근데 이제 이런 자리를 해서 오늘 딱 느낀 게 작가들도 책임이 있다. 왜냐면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들 작가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대부분 작가들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제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까칠한 스타일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을 때는 작가로서라도 이렇게 많이 이런 데 와서 얘기도 해주고 나눌 필요성이 있다. 내 성격에는 안 맞아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가로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들도 하시는 거 뭔가를 이렇게 미술을 위해서 뭔가 하고 서로 고민하고 나누고 싶어 하는데 작가들이 뺀다는 것도 이거는 좀 자세가 아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감사하고 좀 색다른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실은 이런 전시 기획하고 모집하고 이거 진행하는 데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쏟아져요. 당연하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스텝을 두고 페이를 지불하면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작가님들한테 돈을 더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몸을 짜는 거거든요. 저렴하게 작가님 주니까. 그런데 오프닝 뭐 행사를 세 가지가 합쳐서 하나의 예술을 만드는 어떤 그런 기회를 해서 진행을 하고 또 지치고 지쳤는데 또 이런 걸 또 준비하고 이런 게 저 이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작가님들 통화하면 되지만 저는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이제 발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작가님들을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거지. 저는 정말 그러나 보람이 있습니다. 작가님들이 좋아하시고 네, 작가님들이 좋아하시고 작가님들한테 공부하면 그러면 너무 좋죠. 제가 작가님들 많이 사랑합니다. 이런 감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각미술에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 하나의 기본인데 그 기본은 어떤 문장이나 언어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이 대부분 자기 작품을 대중들에게 맡겨버리는 평가나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을 다 맡기는 입장인데 저 같은 경우는 개념미술을 하다 보니까 늘 대중과 소통을 하게 되고 저는 늘 제 언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좋아진다면 끝까지도 대화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가고 싶은데 저는 이런 담론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작가는 끊임없이 자기 언어를 기호를 언어화해준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언어보다는 자기가 만드는 언어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소통을 해줘야만이 된다는 이런 자리, 담론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시간을 장난하니까 대중들이 그냥 너희가 알아서 봐라는 건 너무나 못했다. 김 원장님이 주최했던 이런 담론들이 하나가 계획이 되어서 작가와 사이, 또는 작가와 대중과의 사이, 이런 데에 대한 끊임없는 담론을 생성해야 하는 이런 아트와 경제성이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참가하신 작가님들이 정말 본인 작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질문을 던지는 작가님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질문의 진정성, 성실함, 함께 해주신 그 와가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여하튼 옴니버 아트쇼는 작가 중심 전시예요. 작가님들이 소개하고 작가님들이 전시를 진행하고 판매된 작품의 100%를 작가님들이 가져가고 그리고 장외 환우들에게 또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작가님들을 위한 전시이기 때문에 이 옴니버
더 나은 작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고 그래서 점점 성장하면서 다음 전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알에서 깨어나와서 날개로 날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작업 세계에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제18회 엄밀과 갤러리스트의 작가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우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서서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인사도 못 드리고.